이 살찌는 거잖아요. 이 살은 사실 원인이 아니라고 이제 결과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살이 찌는 것은 사실 어떤 나쁜 결과가 아니라요. 내 몸의 하나의 신호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에서 살은 결과일 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살찌는 거잖아요. 이 살은 사실 원인이 아니라고 이제 결과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살이 찌는 것은 사실 어떤 나쁜 결과가 아니라요. 내 몸의 하나의 신호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에너지 흐름에 문제가 있고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거나 에너지 순환이나 균형에 문제가 있었을 때 나타난 하나의 결과고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빨리 내 몸을 좀 바꿔주세요 하는 그런 신호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에너지 생성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체형이 비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팔다리는 가늘 려서 배가 자꾸 나오는 그런 마른 복부 비만의 형태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에너지가 전신을 잘 순환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아침 일어나면 뭐 얼굴이 부슬부슬하고 물만 먹어도 붓고 하는 이런 이제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비만이 또 전신 비만으로 나타나고요. 또 저녁에 잠 못 자고 또 어떤 스트레스 받고 예민하고 이런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비만이 생겨도 어떻게 되냐면 이 팔뚝이나 어깨 쪽에 에너지가 자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체 중심의 어떤 비만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이 찌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어떤 몸의 에너지 문제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서는 내 몸의 에너지 기능을 먼저 풀어야 되고 또 살이라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 문제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대부분 내 몸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 몸을 무시하고 일단은 살이 쪘으니까 체중이 올라갔을 때 체중을 줄이려고만 이제 노력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로리 중심으로 막 적게 먹고 운동도 또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 욕구도 이제 억지로 막 참고 이러면요. 이 몸은 이걸 개선을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이제 그 결과가 바로 말씀드렸던 그런 요요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피곤해지면서 이제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체중과 칼로리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론은 분명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절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성공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사실 하루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잘 음식을 먹고 만들고 있느냐, 또 만들어진 에너지를 내가 조금 그래도 일상에서 움직이면서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좀 추동을 시켜서 순환이 되게 하고 있느냐, 또 내 몸의 어떤 생체 리듬을 위해서 좀 저녁에 어느 시간 되면 자고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일반인들이 다 알면서도 지키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지키는 건 아니다.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알면 그 중에서 꼭 지켜야 될 게 뭐 적으면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 정도만 지켜주면 내 몸의 에너지는 생성, 순환 균형이 정상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제 우리가 에너지 뭐 대표적으로 전신 비만인 환자죠. 전신 비만인 환자에게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요. 저녁 11시 전에 주무시는 겁니다. 저는 딴 것보다 그것만 지키면 일단 몸의 리듬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시 전에 자라 그러면 선생님 저 잠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솔루션을 주는 게 뭐냐면 11시에 못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걸 항상 일정하게 해라. 우리가 출근할 때는 뭐 6시에 일어나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10시까지 자면 이 몸의 리듬이 에너지 리듬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때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계속 지켜봐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면 저녁에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일정하게 리듬을 맞추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에너지에 변화를 주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게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서 내 루틴을 가지고 한 30분이든 1시간 정도 활동한다.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몸을 바꿀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다이어트에서 체중보다 중요한 수치가 있나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인제 뭐 저인데도 치료하러 오면서 인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수님 몸은 뭔가 좀 가벼워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체중이 안 줄었다."고 막 이렇게 뭐랄까 좀 디프레스 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다이어트 성공은 체중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체중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얘기합니다마는 내 몸의 변화의 신호죠. 이 몸의 변화의 신호인데요. 이 몸의 변화의 신호는 한 4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내 몸이 뭔가 좀 가벼워지고 있는가. 그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좀 뭔가 일어나서 무겁지 않고 좀 개운한 이런 걸 느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평소에 좀 붓기가 있었는데 이게 좀 붓기가 좀 빠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변한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의 에너지 순환 기능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음식을 먹었을 때 과거에는 좀 뭔가 더부룩하고 이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음식을 먹어도 편안하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위 기능이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야지만이 몸에서 에너지 부족함을 안 느끼고 억지로 지방을 복부에 저장하려는 그런 시스템이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잠이죠.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녁에 좀 편하게 잠이 오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또 상쾌하고 또 어느 정도 내 생활 리듬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사인인데요. 이게 이제 에너지 균형이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의 에너지의 어떤 그런 그 몸의 생체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이건 체중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다이어트의 시작이고 비만 없는 긍정적인 몸을 신호죠.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제 비만이 없는 몸을 만들려면요. 지금까지 쭉 얘기가 비만은 단지 많이 먹고 안 움직이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별 생각 없이 했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내 몸의 에너지를 잘 뭐랄까 기능을 못하게 어떤 문제점을 유발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는 크게 한 서너 단계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일단 내 몸의 에너지를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의 에너지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하루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식사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에너지 순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뭐 꼭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일상에서 좀 적절하게 움직여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생체 리듬이라는 이 자연 에너지 리듬을 타는 건데요. 이 자연 에너지 리듬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침이 되면 우리 만물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를 상승시켜야 되고 업시켜야 되고요. 또 저녁에 5시 이후가 되면 뭔가 안정되면서 아래로 내리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체 리듬이고 이게 사실은 결정하는 게 바로 수면이거든요. 그래서 10시, 11시는 나름대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정할 수 있게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이 패턴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느냐가 사실은 내 몸에 평생 비만 없는 몸을 만들고 평생 건강한 몸을 만들고 또 내가 늘 평소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몸의 어떤 내 몸의 기초를 에너지 마련하는 거죠. 상태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일반인들이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마침 인제 우리가 그 컴퓨터공학과 그 학장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인제 같이 한번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요즘 뭐 워낙 AI라든지 뭐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한의학이라는 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참 일반 국민들한테 좀 알리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뭐 국가적으로도 보험 재정까지도 줄일 수 있는 인제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우리 한의학적인 기반이 있는데 '이걸 좀 일반인들 알릴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인제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인제 시작한 것이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인제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너무 좋은 일이다. 그래서 당신이 최대한 같이 도와주고 하겠다." 이러면서 인제 사실 하나 그 같이 개발을 인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의학을 코리안 메디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코리안 AI 닥터를 줄여 가지고 카이닥이라고 인제 인공지능 한의사죠, 일종의. 이제 이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 인제 누구나 뭐 개인정보 없이 요즘 개인정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 이름이나 전화번호 없이 그 카이닥에 들어가서 한 20 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쭉 자기의 인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 주면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당신의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생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순환시켜 주는 그런 순환 기능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또 생체 리듬에 해당되는 균형은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이런 점수를 주고요. 이제 그 점수 중에 한 번에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고 가장 문제가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은 음식은 주로 어떤 음식을 드세요? 하지만 이런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요런 패턴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도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그 솔루션을 주거든요. 이제 그래서 식사, 운동, 생활법 같은 걸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그 내 몸의 성격을 나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MBTI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MBTI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MBTI보다도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의 에너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카이닥을 한번 해 보시면 앞으로의 어떤 건강 관리에 큰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이어트는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이 발간된 책에 이 QR 코드와 함께 자세히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일반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운동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제가 마른 복부 비만, 근육량 부족한 사람요. 사실 운동이 좋다고 에너지가 딸리는데 운동하면요. 사실은 에너지가 오히려 소모가 되면서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면역력이 저하가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운동보다는 먹는 걸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먹고 에너지를 만들면 여력이 있으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근육이 생기고 또 근육이 생기면 위기능도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평소에 소화도 안 되고 손발 차고 늘 피곤한 사람을 너 야 운동 부족이니까 운동하라고 막 센터 피트니스 센터에 끊어가지고 막 하면 사실 얼마 못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자기 에너지에 맞게 해야 된다. 또 반면에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요. 비만하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운동이 좋으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체지방이 과잉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절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 1kg가 사실은 움직임에 따라서는 한 5kg 정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체지방이 뭐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했는데 한 10kg 정도에 오버된 경우 사실은 뭐 조금만 비만해도 그런 경우 많은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달리기 하고 뭐 마라톤 하고 이러면 이제 살 빼겠다고 하면 인대 근육 다 이제 손상을 받아서 나중에는 몸을 슬림하게 만들어 놔도 이미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도 우선 음식 조절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어져서 저녁에 잠 못 자고 뭐 뒷골 땡기고 입 마르고 눈에 충혈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해야 된다고 저녁에 막 퇴근해가지고 또 특히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 막 엽기 들고 상체 운동하면요. 사실 몸의 에너지 균형 다 깨는 거거든요. 잠 더 못 자죠. 그래서 운동도 자기 몸의 에너지에 맞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논문들이 있냐면 지나친 운동은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아요. 뭐 언론에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요. 활성산소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뒤에 맨 가스가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운동도 적절하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 몸에 좋다고 막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오히려 이게 과잉되면 이 활성산소가요. 우리 유전자의 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염색체의 수명과 관련되는 텔레미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잘라버려요. 그러면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운동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뭐 다이어트나 건강에 좋은 건 아니다. 일단 운동을 할 건지 음식을 조절할 건지 우선 선호도 있는 거고요. 또 내 몸의 에너지 상태에서 운동의 종류와 강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빈속에 운동을 해야지만 이 체지방도 태워지고 뭐 다이어트에 좋고 건강에도 독소도 빼고 좋다. 또는 뭐 식후에 운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평소에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소화 안 되고 손발 차고 늘 피곤하고 에너지가 딸리면서 마른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요. 식전에 운동하면 안 됩니다. 식전에 운동하면 에너지가 부족한데 운동하면서 뭘 소모하느냐? 근육을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막 어지럽고 이런 뭐 근육도 오히려 부족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런 분들은 공복에 운동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식사를 하고 한 식후 30분 후에 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 식후 30분 후에도 식후에는 바로 강력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에너지들이요. 위 운동을 위해서 지원을 가져요. 지원 사격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소화를 시키고 나서 모든 게 해결이 되면 다시 원대 복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위해서 이제 에너지 위 혈액 같은 게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뭐 운동 제대로 운동을 한번 해보겠다고 강력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들이 근육으로 가게 되면요. 오히려 소화장애를 유발하거든요. 식사하고 운동이 무조건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적당한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지금같이 강력한 운동을 식후에 바로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면에 우리가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체지방이 많은 이런 전신비만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은 식전에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식사를 안 해도 이미 체지방이라는 몸의 에너지가 이게 사실은 너무 체지방이 쌓여가지고 몸에 오히려 독소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전에 운동을 통해서 그 체지방을 끌어내야죠.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하더라도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그냥 가벼운 운동이 아니라 좀 숨이 헐떡거릴 정도의 유산소 운동, 강력한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식사 전에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식전에 운동이 좋으냐, 식후에 운동이 더 좋으냐 하는 부분도 내 몸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네, 이건 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운동은 아침에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연의 에너지는 사실은 인간의 에너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가장 편한 방법이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에너지는 아침에 태양이 솟아올라서 햇볕을 비출 때 에너지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침 운동을 통해서 몸의 모든 세포들을 깨워주고 워밍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이제 부득이 우리가 저녁에 운동을 해야 되면 사실은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저녁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가 내려가야 되는데 막 역기 들고 상체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너무 땀을 뻑뻑 흘리면서 막 지나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깰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는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 확 끌어올려 놓으면 저녁에 굉장히 깊은 수면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표현을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진다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우리가 안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잠을 잘 자고 하게 되면 식욕이 조절이 돼요. 왜냐하면 저녁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이제 자연의 에너지 리듬이 역행하게 되면 또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으면 밤에 이게 식욕을 조절하는 그런 식욕 촉진하는 호르몬이죠. 그렐린이라는 게 나와서 야식 유혹을 또 유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타면 사실은 특별한 거 없어도 사실 즐거워집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매사에 긍정적이 되고 오히려 기분이 업될 수 있는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동은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맞게 아침에 또는 낮에 뭐 오후 한 서너 시까지 전혀 문제가 없죠. 한 5시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끌어올려주고 그 이후로는 가능하면 좀 안정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어떤 운동이 더 좋을까요? 그렇죠. 요즘 뭐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운동을 할 때 이제 지금 유산소 운동을 할 거냐, 근력 운동을 할 거냐 하는 목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중요한데, 하지만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요,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에너지가 딸릴 때는 강력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오히려 에너지를 만들고 나서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냥 적절한 산책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추동력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고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강력한 유산소 운동을 해야죠. 이제 우리가 체지방을 태우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이 유산소 운동은 좀 숨이 차고 땀이 날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고요. 또 반면에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 저녁에 잠 못 자고 뒷골 땡기고 하체는 약해지고 뭐 위에는 열이 나고 아래는 차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균형이 깨진 분들인데 사실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근력 운동을 좀 강력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제 근력 운동은 하체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근육의 70%는 거의 엉덩이 허벅지에 있어요. 그래서 근력을 키우려면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 이제 사실은 근력 운동을 하는데도 상체 근육 운동도 있고 하체 근육 운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또는 아까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침, 저녁 또는 공복에 식후 이런 거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트레이너들이 이제 50대 50 상체도 해야 되고 뭐 하체도 해야 되니까 상체를 키우기 위해서 팔, 뭐 어깨 근육 또는 가슴 근육 한 50% 하고 엉덩이 허벅지 한 50%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한 40대 초반까지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40대 후반, 중후반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하체 중심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면서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있는 하체 중심의 운동을 해야 되고요. 50대 이후, 60대 넘어가서는 저는 좀 과할 정도로 진짜 하체 운동만 하라 그럽니다. 상체 운동은 아예 하지 말고 하체 운동만 해도 나이 들면 상체는 굵어진다. 예, 이제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상체 운동을 하느냐 하체 운동에 따라서 이 에너지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하체가 빈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체 중심의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도 하체 근력에 도움이 될까요? 걷기 운동은 사실은 제일 좋은 운동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 생성 안 되고 그간 사람들은 적당한 자기 기분대로 걸으면 에너지를 추동해주는 그런 추동력으로 에너지 순환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비만하고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스피드 워킹이잖아요.
좀 급하게 걸으면 오히려 이게 땀도 나면서 유산소 운동이 되면서 체지방이 또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운동을 할 때 그런 뭐 편하게 걷거나 또 급하게 걸을 게 아니라 천천히 저항성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항성 운동은 뭐냐면 이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을 가지면서 걷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엉덩이 허벅지에 약간 힘을 주고 걷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파워워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파워워킹을 하면 굉장히 좋죠. 예, 사실은 뭐 특별한 운동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는 평지에 걸으실 때도 이런 엉덩이 허벅지 힘을 주고 급하게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바닥에 이 지면과의 접촉을 느끼면서 파워워킹을 해주면 하체 근육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사실은 운동은요 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체라는 게 모든 기관이 매일 사실은 잠잘 때는 좀 적게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생명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움직여주는 게 사실 운동이에요. 이제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뭐 사무직이라든지 하루 종일 앉아야 돼 있어야 되면 사실 매일 1시간 정도 내외는 걸어야지만이 그 에너지 경락의 흐름을 계속 유지해 줄 수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면에 우리가 이제 체지방을 감소하기 위해서 막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매일 굳이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일주일에 뭐 이틀에 한 번이든 뭐 예를 들어서 가볍게 하는 경우는 매일 해도 좋지만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가 근육을 늘려야 되겠다고, 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운동,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루 하면 한 이틀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굉장히 근육이 피로를 느끼고 심한 경우에 뭐 우리가 근육이 찢어진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오히려 힐링이 되면서 근육이 또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하고 한 이틀 정도 쉬어주는 뭐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강도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비만은 무엇인가요? 네, 비만은 우리가 일반인들은 뭐 대부분 그냥 자꾸 이제 체중계로 가서 체중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비만은 이제 얼핏 생각하면 많이 먹고 못 움직여서 이제 비만이 되는 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긴 한데 사실 비만은 그게 아니에요. 비만은 내 몸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얘기 드렸던 평소에 손발 차고 소 안 되고 잘 못 먹는 사람도요, 팔다리 가늘어지면서 자꾸 배가 나오거든요. 근육량 부족해지면서. 그건 이제 마른 복부 비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자꾸 이제 정체가 되면서 이제 오히려 지방세포가 늘어나고, 지방세포 늘어나니까 그걸 먹여 살리려고 식욕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위도 늘어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균형이 깨져도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오히려 저녁에 잠 못 자고 또 위에는 열 나고 아래는 차지고 이런 그게 되면서 오히려 상체는 자꾸 비대해지고, 이 아류가 분리가 되면요 위에는 더워지고 아래는 차고 분리가 되면 순환이 안 되면서 대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만이 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비만을 그냥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를 정상화하는 거다. 내 몸의 에너지가 정상화되면 충분히 지금 뭐 마른 복부 비만이든 전신 비만이든 뭐 또 상체 팔뚝이 굵어지는 상체 비만이든 다 해결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나 뭐 해서 다이어트 해서 성공했다, 똑같이 해보세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성공 못합니다. 왜냐? 원인이 다 틀리거든요. 비만의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비만에 좋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 노비노 건강법은 어쨌든 몸의 에너지를 정상화하는 건데요.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정상화하는 건데, 에너지를 정상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또 일정하게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고요. 또 우리가 평소에 안 움직이고 너무 거하게 가만히 있으면 몸이 찌뿌둥하면서 움직이게 만들어주고요. 또 에너지 정상화되면 밤이 되면 잠이 오고 아침에 또 되면 일정한 우리가 알람 그 전후에 뭐 5분 10분 전에 눈이 떠지고, 이런 이제 에너지 정상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다이어트는 그냥 해결이 되고 또 몸의 여러 가지 질환들도 개선될 수 있다. 이제 이걸 결과적으로는 내 몸의 생활법이죠. 내 몸에 맞는 에너지에 맞는 생활법이고,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강조드립니다만은 다이어트도 내 몸에 맞는 생활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고비 다이어트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경제 논리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너무 그냥 급하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빨리 뺐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에 이제 매몰이 되다 보니 나중에 사실은 더 문제점이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위고비는 이게 왜 유명하게 됐냐면요. 뭐 우리 요즘 최근에도 지금 이 사람 뭐 핫 이슈 인물이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이제 SNS에다가 뭘 올렸냐면 자기가 비만할 때 사진, 또 이제 슬림해진 사진을 올리면서
이 위고비라는 주사를 맞고 내가 14kg를 뺐다라는 걸 SNS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이제 일종의 꿈의 다이어트 약으로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의 원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이제 포만감을 느끼면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이제 뇌에 작용을 하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고비라는 주사제는 GLP-1이라는 이 호르몬을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식욕이 밥맛도 뚝 떨어지고 이제 체중이 빠지고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사실 우리가 먹는 즐거움, 이 식욕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좀 선물이거든요. 신이. 근데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상적인 식욕에 관련된 음식에 관련된 시스템이 깨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SNS 같은 데 쳐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메시껍고요, 토하고 어지럽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이 주사를 안 맞게 되면 이 시스템이 깨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식욕이 더 항진돼 가지고 요요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식욕이 억제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음식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근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게 문제인데 이제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서 기초 대사력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기본적인 대사력이 떨어지게 되면 더 지방이 쉽게 쌓일 수 있는 그런 요요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약을 끊으면 주사가 들어오다 끊으면 바로 식욕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끊으면 바로 이제 원상복귀뿐만이 아니라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요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 약값이 비용 부담이 만만찮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부득이하게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간헐적 단식 급하게 뭐 살을 빼야 된다 부득이하게 뭐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진짜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잘못 한번 주사를 맞고 그걸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제가 진짜 경고 아닌 경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내장 지장을 쫙 빼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비만 다이어트 하면서 기초 대사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다 기초 대사력의 중요성은 아는데 이 기초 대사력에 작용하는 건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근육량입니다. 사실은 근육이 부족하면 기초 대사력이 떨어지고 특히 마른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요.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과일만 먹어도 자꾸 배에 살이 찐다니까요. 그게 왜냐면 기초 대사력 저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마른 복부 비만이 올 뿐만이 아니라 고기도 안 먹는데 선생님 저는 어저께 검사를 했는데 고지혈증 진단받아서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근육량 에너지 부족에서 근육량 부족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조금 고단백의 식사, 두부, 콩, 계란, 생선 같은 고단백의 식사를 해야 되고요. 또 여력이 되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근육을 좀 키울 수 있는 근육은 70%가 하체에 있으니까 하체 중심의 그런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 대사력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에너지 균형이라는 거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는 겁니다. 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게 되면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데요.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호르몬 생성이 안 되고 물이 마르면서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고 상하가 분리가 되죠. 전체적인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 다리는 얼음장인데 얼굴은 자꾸 열이 나고 이게 뭐냐면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서 상하가 분리된 거예요. 그 원인은 호르몬이라는 물이 부족해지면 물이 불을 못 꺼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는 이 호르몬의 물의 에너지가 올라와서 심장의 불의 에너지를 아래로 내려주고요. 또 불의 에너지가 내려가서 물의 에너지를 데워서 위로 올려주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음양의 조화하고 균형의 밸런스인데 잠을 안 자면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또는 갱년기에서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이러면 불을 못 끄니까 불은 올라가고 아래는 얼음이 물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서 이제 완전히 분리되니까 대사가 안 되죠. 그럼 기초 대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수면의 골든타임을 지켜라. 호르몬 물의 에너지를 만드는 건 밤 10시부터 새벽 서너시다. 수면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 이 마인드를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지만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때 가장 즐겁고 오히려 본인이 편해져요.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